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해솔입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청약이 끝나면 이지트로닉스와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의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스코넥 엔터테인먼트를 같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넥 엔터는 연예 기획사 아니에요.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벌써 떠들썩한데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는 기업인지 같이 보시죠. 그 전에 우선 VR, AR, XR 요 개념을 확실히 잡고 시작하는 게 좋을 듯 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VR은 가상현실을 뜻하고요.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그래픽, 이런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 최첨단 기술들을 뜻합니다. 그림에서처럼 VR 기기를 착용하면 가상의 세계에 내가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인 거죠. 다음 AR은 증강현실이라고 하고요. VR이 가상현실이었다면 AR은요, 실제로 존재하는 환경에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는 방식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구글 맵을요, 특정 장소에서 내가 켜면 여기는 뭐 어떤 물건을 팔고 이 건물은 어떤 세일을 진행하고 있고 목적지는 요렇게 찾아가면 된다. 이런 정보들을 보여주는 거. 요런 게 바로 AR 기술에 포함이 됩니다. 자, 마지막 XR은 확장현실이라고 하는데요. VR과 AR을 모두 망라하는 그런 초현실 경험이 가능하게끔 하는 모든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스코넥 엔터테인먼트는 뭘 하는 회사냐? 네, VR과 XR 기반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XR이 VR과 AR을 합친 개념이니까 모든 기술을 다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런 분야를 다룬 건 아닙니다. 원래 2000년에 게임 회사로 출발을 했거든요. 설립 이후 10년 동안 쭉 아케이드나 콘솔 게임 위주로 개발을 하고 판매를 실제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여러분 아바타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이 영화가 개봉한 뒤에 전 세계적으로 막 3D 붐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부터 스코넥 엔터테인먼트가 다양한 VR, AR 관련 기술들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시장이 성장할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지금은 크게 3가지 사업 영역을 다루고 있어요. XR 교육 훈련 사업, 메타버스 VR 게임 사업, 그리고 XR 미래 사업. 하나씩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게임 회사로 출발을 했으니까 메타버스 VR 게임 사업부터 한번 보시죠. 그동안의 개발 경력을 활용해서요, VR 건슈팅 게임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건슈팅, 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총 막 쏘는 게임이에요. 2015년에 삼성과 오큘러스와의 협력을 통해서 세계 최초로 이런 VR 게임 상용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소니 PSVR, 플레이스테이션용 플레이스테이션 VR용 모탈 블리츠 앞에서 봤던 건 슈팅 게임 판매를 시작했고요. 북미, 유럽, 일본, PSVR 시장에서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걸 보면 VR 게임 쪽에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자, 다음 XR 교육 훈련 사업 컨텐츠는 뭐냐면요. 화재나 지진 같은 재난이나 대형 사고 상황들을 실제와 같이 재현을 하고 거기서 교육, 훈련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실제 환경에서 만약에 교육을 진행하려면 비용도 엄청 들겠지만 막 실제 환경에서 하니까 부상자들이 속출하는 위험도 있을 거거든요. 하지만 XR을 통해서 실제 현장에 막 가상적인 상황들이 더해지면 실감률은 100%, 하지만 안전하게 사고 대처 교육과 훈련이 진행이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 회사의 큰 경쟁력이 하나 나오는데요. 국내 최초로 대공간 XR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기술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가 파악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쉽게 생각을 하자면 아주 큰 대공간에서 복수의 유저들이 현실과 가상현실을 넘나들면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막 사고 현장에서 교육이나 훈련이 진행이 되려면 엄청 큰 공간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을 막 누비면서 여러 가지 협동 미션을 통과하거나 그래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때 개별 사용자의 움직임을 간섭이나 오류 없이
정확히 처리를 하려면 그 기술이 굉장히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다고 하네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런 대공간 XR 기술을 스코넥 엔터테인먼트가 최초로 개발을 했고 현재까지도 미국 기업들을 포함해서 세계에서 5개 기업만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스코넥 엔터의 이 기술이 현재 국제 표준화 기구의 표준화안으로 채택이 돼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대요. 이렇게 표준화가 된다면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확실히 기술 경쟁력을 입증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렇다면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음 XR 미래 사업은요. 회사가 진행했던 레퍼런스들을 한번 보니까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등의 문화재 복원사업 실감 콘텐츠 제작을 진행한 이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식물원과 순천만 국가정원에 VR 체험존을 구축하고 콘텐츠를 제공했던 그런 경험도 있네요. 그리고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버추얼 유튜버 초이의 방송도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 밖에 비대면 컨퍼런스 시스템, 비대면 교육 콘텐츠, 비대면 공연 전시 서비스 이런 조금 다양한 비대면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3개 사업 분야, 앞에서 설명드렸던 3개 사업 분야의 매출 비중을 보시면 확실히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XR 교육, 훈련, 콘텐츠 매출 비중이 2021년에 굉장히 급증했어요. 2018년만 해도 1.9%만 차지했는데 2021년 3분기 기준 44.98%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XR 미래 사업이 36.07%, VR 게임은 18.95%인데 여기서 회사가 주력하는 분야는요. VR 게임과 XR 교육 훈련 이 2가지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 2 분야의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회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XR 교육 훈련 사업 쪽은 자체 개발한 XR 대공간 기술과 관련해서 주요 국책 과제들의 접목이 되고 있어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과제들이요. 보시면 화학사고 대응 훈련 시스템은 작년 1분기에 현장 적용이 이미 실시가 됐고요. 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과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상용화 완료해서 2022년 1분기 안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소방, 경찰, 국방 분야의 훈련 시스템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개발과 함께 상용화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VR 게임 쪽은요. 앞에서 봤던 모탈 블리츠의 세계관을 더 확장시켜서 여러 가지 장르로 출시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그래서 공모 자금도 콘텐츠 개발에 가장 많이 투입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앞에서 말한 2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사업 내용을 보면서 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교육, 훈련 콘텐츠 쪽은 대공간 XR 기술력을 좀 앞세워서 정부 기관이나 대기업 위주로 수요가 확대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공급도 가능할 것 같은데 VR 게임 쪽은 이 VR 전용 기기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큰 성장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위에 이 VR 기기를 가지고 있는 친구는 많이 없는 것 같거든요. 길게 보면 당연히 앞으로 성장할 시장인 건 맞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빨리 낼 수 있느냐, 이 사업 분야가 돈을 벌 수 있는 분야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남는 거죠. 네, 아무튼 실적으로 연결해서 보시면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어요. 적자 기업이에요. 네, 메인 사업이 VR 게임과 XR 교육, 훈련 쪽인데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가 크게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2020년에 선보인 모탈 블리츠 VR 게임의 작년 매출이 단 600만 원이 잡혔다고 하니까 아직은 조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네, 재무 안정성 지표들도 보면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쭉 자본 잠식 상태였어요. 적자가 계속되는 기업들은 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자본 총계가 납입 자본금보다도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요걸 자본 잠식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회사가 발행했던 상환 우선주들이 전량 보통주로 전환이 되면서 부채로 잡혔던 게 사라지고 자본이 늘어나게 됐어요. 덕분에 자본 잠식은 해소가 되기는 했는데 여전히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동 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도 보면 업종 평균 대비해서 매우 열의에 위치해 있어요. 이번 공모를 통해서 차입금 상환도 하고 또 자본도 늘어나게 되면
부채 비율이 조금 개선은 되겠지만 앞으로 꾸준히 노력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적자가 계속되면 재무 비율을 꾸준히 개선하는 게 어렵거든요. 우선 실적은 좀 아쉽다. 하지만 작년에 상장을 했던 자이언트 스텝이나 맥스트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적자가 계속됐던 기업, VR, AR 시장은 이제 막 커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네, 넘어가서 공모 내용 같이 살펴볼게요. 총 222만 6,300주를 공모하고요. 공모가 희망밴드는 9,000원에서 12,000원을 제시했습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공모 규모는 267억 원, 예상 시가총액은 약 1,449억 원 정도가 되겠네요. 청약은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은 주말이 꼈기 때문에 4일이 소요됩니다. 이번 청약도 신영증권에서 가능해요. 네, 신주 모집 100%니까 공모 자금은 다 스코넥 엔터테인먼트로 유입이 되겠고요. 우리사주 조합에는 3.5%를 배정했습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1인당 0.16억 원 정도가 배정이 된 건데 아마 미리 직원들에게 수요 조사를 하고 이 정도 수량을 배정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넘어가서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 주식수를 보면 비율로 34.17%가 되는데요. 이 중에 기존 주주의 비율 16.37%가 존재합니다. 총 다 해서 금액으로 계산하면 495억 원 정도.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요. 회사의 재무적 투자자들, 벤처금융은 그러니까 투자하신 분들 전부 다 자발적으로 보호예수를 약속했더라고요. 무려 1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요. 그래서 회사의 성장을 함께 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친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좋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들 막 이번에 투자금 회수 안 하고 1년 이상은 더 들고 가겠다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장외에서 현재 형성되고 있는 시세가 34,500원 정도가 돼요. 공모가 상단 12,000원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수준인 거죠. 그리고 작년 9월부터 형성된 기준 가격을 차트를 통해서 봐도 늘 2만원 위 가격대를 유지했고요. 그래서 2만원 위에서 매수를 한 기존의 소액 주주들이 공모가 수준에서 급하게 매도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추가로 더 풀릴 수 있는 물량이 있는가 보면 주식 매수 선택권은 행사 기간이 2022년 3월 27일부터라서요. 상장 직후부터는 문제가 안 되고요. 3월 27일 이후에는 많이들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행사 가격이 5,000원이거든요. 그리고 신영증권에 부여한 신주 인수권이 있는데요. 신주 인수권은 말 그대로 스코넥 엔터의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죠. 행사 가격은 공모가예요. 그러니까 확정된 공모가에 스코넥 엔터의 주식을 신영증권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행사 기간이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상장 직후에는 문제 안 되겠죠? 그리고 10억 원 규모에 해당하는 전환 사채도 있어요. 사채로 발행되기는 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투자자들의 청구에 의해서 이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하거든요. 표에서 보면 프레인 글로벌과 수성 자산운용 이렇게 2개 회사가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의 전환 사채에 투자를 한 건데 그냥 사채처럼 채권처럼 이자와 원금을 챙기는 것보다 이 회사의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주식으로 바꿔받아서 차익을 챙기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다라고 판단이 서면 전환권을 행사할 겁니다. 전환가액은 10,000원, 그러니까 10,000원에 5만 주씩 주식으로 바꿔받을 수가 있는데요. 다행히 1년 동안 팔지 못하도록 의무 보유가 설정이 되어 있어서요. 이것도 상장 직후에 풀릴 물량은 아닙니다. 네, 그럼 넘어가서 공모가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살펴보죠. 우선 비교 기업을 선정할 때 VR, XR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을 꼽아봤더니 아래 표의 기업들이 나왔어요. 근데 2021년 3분기 기준 당기 순이익을 시현했을 것이라는 조건을 붙이니까 우두두두 다 탈락이에요. 지니뮤직, 아프리카TV, 시공테크만 살아남았습니다. 보통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이 아직은 적자인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지니뮤직은 사실 음악 사업 매출 비중이 거의 다고 그 중에서 메타버스를 적용한 일부 콘텐츠를 계획하고 있는 수준일 뿐이거든요. 아프리카TV는 미디어 플랫폼 업체고 XR 비대면 스튜디오를 구축했다는 부분 요걸 가지고 비슷한 사업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시공테크는 PER이 너무 높아서 제외됐고요. 그래서 나머지 2개 기업의 평균 PER은 우선 30.20배로 계산이 됐습니다.
조금 높은 감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자, 그 다음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의 2024년 추정 당기 순이익을 25%로 할인한 69억 원을 적용했어요. 추정 손익 계산서를 보면 2021년까지는 쭉 적자인데 내년에 바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고 2024년에는 순이익 136억 원을 달성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VR 게임 부문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실제로 가능할 것인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무튼 추정 순이익을 현재 가치로 땡겨와서 69억 원을 적용했고요. 여기에 PER 30.20배를 곱해서 평가시가총액 2,097억 원을 계산했습니다. 적용 주식수로 나누어서 주당 평가가액 16,612원을 도출했고요. 여기에 할인율을 또 적용했죠. 45.82%에서 27.76%. 45.82%만 봤을 때는 와, 그래도 할인이 꽤 들어갔네 싶은데 공모가 상단 기준의 27.76%는 사실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그래요. 자, 그래서 2024년 순이익을 25% 할인율을 적용한 69억 원과 공모가 상단 기준의 시가총액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PER이 21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니뮤직이나 아프리카TV하고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매력적인 공모가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게다가 이마저도 순이익이 추정치잖아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한 2023년 정도의 추정 실적이 실제로 시현이 가능해야 이 밸류에이션이 좀 타당하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VR이나 XR이 시작 단계의 시장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에 크게 점수를 준다면 이 정도 공모가도 가능한 거고요. 맥스트나 자이언트 스텝과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여서 실적과는 무관하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굉장히 높은 가치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기관의 평가가 궁금합니다. 조금 아쉬운 건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만 빠진 건 아니기는 한데요. 그래도 차트의 흐름이 부진하다는 거. 작년에는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급등세를 보였지만 올해는 그런 추세 뒤에 옥석 가리기가 철저히 진행될 수도 있는 분위기라는 거, 요거는 감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제가 궁금해서 맥스트, 자이언트 스텝하고 주요 내용만 비교를 해봤는데요. 사업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스코넥 엔터가 조금 아쉬워요. 맥스트는 AR 플랫폼 전문 기업이었고 실제로 많은 대기업들이 맥스트의 AR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요 주주의 현대차, 만도 같은 대기업들도 보였고요. 실제로 협력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은 광고 영상 특수효과 쪽에서는 세계적인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디즈니나 넷플릭스와 협력을 하는 관계였고 네이버가 또 꽤 큰 지분을 투자한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스코넥은 대공간 XR 기술력이 있기는 한데 정부 과제나 정부 쪽과 지금은 주로 연계가 돼 있어서 아직은 큰 성장을 기대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게 또 재난이나 사고, 이런 교육, 훈련 쪽에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게임 쪽은 VR 기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아무튼 실적은 셋 다 나란히 적자였고 유통 가능 비율은 비슷비슷하네요. 그나마 스코넥이 기존 주주 비율은 조금 낮은 편이고요. 근데 유통 가능 금액은 또 제일 높네. 그리고 공모가 부분에서 적용된 PER을 보면 스코넥이 30배 이상으로 가장 높아요. 자이언트 스텝과 큰 차이는 없고요. 적용 할인율은 그나마 최근의 공모주 시장 분위기를 반영해서 스코넥 엔터테인먼트가 제일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결과적으로 고만고만한데 스코넥의 사업 전망에 얼마나 점수를 줄 수 있느냐, 요게 문제인 것 같네요. 영상이 또 길어졌으니까 제가 정리 부분을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면서 오는 내용 정리해 주시고요. 배정 물량, 청약 한도 체크하고 마칠게요. 총 55만 6,575주가 배정이 됐고 균등은 여기에 딱 절반, 27만 8,288주가 되겠죠. 인기가 많았던 K옥션 때 신영증권 총 청약 건수가 17만 건 정도가 들어왔으니까요. 그걸 생각하면 이번에 수요 예측 결과가 잘 나와도 균등에서 한 주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수료는 2,000원, 계좌는 19일까지 만드셔야 청약 가능하고요.
네, 청약 한도는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보통 공모주 때문에 그냥 계좌만 개설하셨다면 다 100%에 해당할 테니까 1억 1,100만 원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K-옥션 때보다도 오히려 한도가 더 낮아졌네요. 네, 우선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이지트로닉스하고 비교해서 최종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귀에 잘 안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미리 어떤 기업인지 정도만 파악을 하시고요. 우선은 LG 엔솔에 집중을 해서 청약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말에 제 영상 2개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